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실업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야, 진짜 미국은 미친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금리 인상. 네.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금리 인상할 거를 네.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 네. 고용지표가 발표한 이후 많이 돌아섰어요. 조만간 또 인상할 거다. 네. 실제로 와, 저도 이제 그 발표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뭘 예상을 했냐면 오늘 미국 주식 상승하겠네. 네, 강하게 상승하겠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봤는데 미국 주식 끝나는 이제 새벽에 이제 네. 일어나서 미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봤는데요. 오히려 떨어질 거예요. 그게 또 의외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사실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가파르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또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주식에 악재가 되는 거죠. 참, 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네. 바로 선반영이 훅훅 되는 게, 네. 이게 금리 인상이 이제 또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또 가져와서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경기가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들 전망하는 게 미국은 지금 미국만 보고 있다. 세계가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는 관심도 없다. 일단 미국 지네만 살고 보자. 그리고 남들이 죽든 말든 그리고 남들이 죽어야 오히려 그게 미국의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은 일종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지속된다 이러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막 가파르게 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는데 우리나라가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또 금리를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오더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건지,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는 상황은 사실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약간 또 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면 네. 또 생각되는 게 금리 인하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집값 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 저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부정적 견해 쪽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만에 하나 네. 이게 정말 확 떨어진다, 금리가. 금리가 인하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금리가 진짜 반토막이 난다. 네. 그럼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내용이 나가면 많이 헷갈릴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금리 인상 이거 가지고 영향이 없다. 그런데 적어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와야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현철은 금리가 강하게 인하가 되면 집값 상승한다더라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네. 다시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은 금리가 인하가 가파르게 돼도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실 그때는 금리 인하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이런 가능성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네. 이게 100% 인하가 되면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하 이권 가능성이라는 상승이 거는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은 그러면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건데. 네, 그런 실제로는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걸 예를 든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가파르게 되더라도 부동산 상승 가능성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금리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요소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요인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가정을 지금 가정이잖아요.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인하가 된다라면 왜 인하를 할까요?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큰 수준이면 뭐 미국처럼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뭐요? 인하를 한다면 네, 인하. 뭐 지금 집값 상승을 지금 가정해 보려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정도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 금리 인하가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뭔가 급발진하는 건 뭔가에 큰 게 터지니까 뭔가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금리 인하를 그럴 정도로 할 상황을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경기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경제 네. 전반에 미치기 사실 위한 거라는 거죠. 부동산이 큽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큽니까? 경제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정부는 네.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맞춰질 수 없어요. 경제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경제에 맞춰서 하되 여기에서 영향력이 좀 작으면 그때 부동산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돈을 풀어서 막기 위해 뭔가 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부양책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승.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그래도 약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쳤습니까? 그쵸. 아무 상황이 없는데 정부가 왜 미쳤다라고 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합니까? 이건 약간 그거네요. 이론과 현실에 딱 대입시켜서 본 거네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 대보면 왜 그렇게 인하를 하겠냐. 그렇죠.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하는 거다. 당연하죠. 그러면은 급격한 금리 인하의 요인은 부동산의 일종의 상승 요인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초토화된 경제 상황은 하락 요인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엊그저께 나타난 미국 경제 상황, 주식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자,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다. 이것만 보면 주식으로 보면 엄청난 상승 요인입니다. 우리 보통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2%, 3% 아마 폭등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하락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아니고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생겼는데 하락 요인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 힘이 더 세졌다는 거네요? 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인하와 경제 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경제 위기가 힘이 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자,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둘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흘러가던 대로 쭉 가는 거예요. 원래의 흐름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뭔가 금리 인하만 되면 네.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네. 이게 상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되면 뭐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약하게 되고, 금리 인하가 돼도 왜 됐냐를 살펴보면 또 오히려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대세 흐름을 돌리기에는 이 금리 인하도 네. 역부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요인 하나만 그것만 봐요. 다른 주변 여건이나 이런 상황이 변하는 상황을 아주 간과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만 보기도 벅찹니다. 네, 정말. 근데 그거는 내 한계를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분석을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안 되면 시장 분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순살이 되겠어요. 하도 뼈를 때려서. 뭔가 이 금리 인하가 이제 네. 될 거라는 대세적인 흐름이 약간 꺾인 고용지표를 봤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시각은 뭔가 소장님의 시각에 뭔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확 후려갈긴 느낌이랄까? 그 원인을 살펴봐라, 좀.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씩 안 알려달라고요. 네. 정말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답답한 부분. 앞으로 하나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